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몇 가지 대칭성이 있는 강체들의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원판이라든지 아니면 골이라든지 아니면 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알아봤고, 오늘은 중요한 이제 강체의 수직축 정리하고 평행축 정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강체의 관성 모멘트를 이용한 하나의 예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예제 8-3-1절의 1번의 예제인데, 반지름이 R이고 질량이 M인 원판 주위에 길이가 길이가 L. 근데 L의 길이가 2파이 R이래요. 이 원판의 원주의 길이하고 똑같고 질량이 스몰 m인데 이 원판의 질량의 딱 절반인 체인이 감겨져 있다고 합니다. 딱 이제 원주만큼 감겨져 있는 체인을 원판이 돌면서 감겨져 있던 체인이 풀리면서 이렇게 낙하를 하고 있고, 체인이 완전히 풀렸을 때, 그래서 그림상으로는 그림 자체는 체인이 완전히 풀린 상태를 나타내죠. 체인이 완전히 풀렸을 때 원판의 각속도를 구하시오. 뭐 이런 문제입니다. 문제 자체는 이해하셨죠? 이 체인의 길이는 딱 원판의 그 원호의 길이, 이 원주의 길이만큼 감겨져 있다가 체인이 풀려서 마지막 풀리는 순간에 원판의 각속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는 뭐 마찰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항상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이 문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쓰면 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느낄 수 있을 테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도 계산을 해야 되고 포텐셜 에너지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항상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면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을 정해줘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무 데나 정해줘도 되는데 이제 저는 여기다 정해줄게요. 체인이 완전히 풀렸을 때 이 체인의 질량 중심의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0이라는 기준을 제가 정해놨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풀리기 전에 그 원판과 체인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하고, 이게 이제 그 다 풀리고 난 다음에 원판과 체인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아야 되니까, 이제 초기에 이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는 없겠죠. 그냥 디스크의 원판의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체인의 포텐셜 에너지가 초기 이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가 될 테고, 다 풀리고 난 다음에는 그 운동 에너지도 있고 포텐셜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이 디스크의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체인의 포텐셜 에너지 더하기 각각의 디스크하고 체인의 운동 에너지, 이 합이 나중 상태의 파이널 스테이트의 그 미케니컬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될 겁니다.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보면 우리가 이제 체인이 풀리기 전과 체인이 풀린 후에 디스크의 포텐셜 에너지는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체인이 풀리기 전에 디스크의 포텐셜 에너지는 똑같습니다. 그거는 초기 상태하고 나중 상태 포텐셜 에너지 똑같기 때문에 둘은 서로 캔슬이 될 테고, 그 다음에 풀린 후에 체인의 포텐셜 에너지는 내가 요 체인의 포텐셜 에너지를 0으로 딱 놨으니까 요 풀리고 난 다음에 체인의 포텐셜 에너지는 0입니다. 그죠? 그러면 0이 아닌 놈은 뭐냐 하면 초기에 이 체인의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풀리고 난 다음에 디스크의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체인의 운동 에너지, 요것만이 0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이 역학적 에너지 관계식이 될 텐데, 그러면 요 놈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체인의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체인이 다 감겨 있을 때 체인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 원판의 중심이 체인의 포텐셜 에너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mgh가 될 텐데, 체인의 질량이 스몰 m, 높이가 얼마, h가 얼마냐면 2분의 L, 그 다음에 중력 가속도를 곱해주면 G가 되겠죠. 그래서 체인의 처음에 체인이 완전히 한 바퀴 감겼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mg 곱하기 h 2분의 L이 될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림과 같은 상태에서 체인이 완전히 풀렸을 때 이 디스크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관성 모멘트 I, 풀리기 직전에 각속도가 오메가라고 하면, 완전히 풀린 순간에 각속도가 오메가라고 하면 디스크의 운동 에너지는
회전 운동 에너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이 될 테고, 그 다음에 체인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mv 제곱이 될 텐데, 이 체인의 질량이 스몰 m인데, 우리가 이제 그 V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선속도하고, 체인의 선속도하고 원판의 각속도는 V는 어떤 관계식이 있냐면, V는 라지 R 곱하기 오메가, 그런 관계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쓰면 mg 2분의 l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 더하기 2분의 1 mv 제곱, 이러한 관계식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나면 나머지는 뭐 그냥 덧셈 뺄셈 하는 거니까. 그 원판의 관성 모멘트, 원판의 중심을 지나고 이 중심, 그 원판면의 수직한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뭐 mr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V는 선속도하고 각속도의 관계식은 r 오메가, 이걸 넣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몰 m은 그 체인의 질량인데, 체인의 질량이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스몰 m은 원판의 질량의 딱 절반이 된다고 했으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가 대입해주면 뭐 스몰 m으로 바꿔주든 라지 m으로 바꿔주든 다 캔슬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속도의 제곱, 오메가의 제곱은 라지 r분의 파이 g, 그래서 오메가는 루트 라지 r분의 파이 g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여러분들이 세울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포텐셜 디퍼런스를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게 핵심 쟁점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주어진 문제 조건으로부터 풀면 돼요. 그렇죠? 오늘은 그 강체의 두 가지 중요한 정리, 그러니까 수직축 정리하고 평행축 정리, 수평축 정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평면판이 있어요. 평면판은 우리 이제 플레인, 영어로 플레인 레미나라고 하는데, 이 평면판이 XY 평면상에 이렇게 놓여 있고, 평면에 놓여 있고, 이제 Z축을 중심으로 이 강체를 제가 회전을 시키려고 해요. G축을 중심으로 얘를 로테이션을 시킬 때, Z축에 대한 이 강체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면 IZ는 어떻게 되죠? 이 강체를 구성하는 점입자, I번째 입자의 점입자의 관성 모멘트는 G축으로부터 I번째 입자의 위치 벡터를 RI라고 하면 얘는 MI, RI 제곱이 Z축에 대한 MI 입자, I번째 입자의 점입자의 관성 모멘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전체 그럼 강체의 관성 모멘트는, Z축에 대한 강체의 관성 모멘트는 그런 I번째 입자를 다 더해주면 되죠, 뭐. 그죠? 그게 이게 Z축에 대한 이 강체의 관성 모멘트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걸 배웠는데, 그럼 내가 이거를 갖다가 이 강체의 질량 중심과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좌표로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 이놈은 이제 RI 제곱은 뭐 XI 제곱 더하기 YI 제곱인데, 내가 얘를 갖다가 그 강체의 질량 중심을 찾고 그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좌표로 나타내주면, 미안해. 지금 이거는 지금 수직축 정리니까 RI 제곱은 XI 제곱 더하기 YI 제곱이고, 요놈은 XI 제곱하고 YI 제곱을 다 분리를 해주면 얘는 sum over I MI XI 제곱 더하기 sum over I MI YI 제곱이 됩니다. 그럼 MI times XI 제곱은 뭐죠? 이거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라는 얘기예요.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고, MI times YI 제곱은 뭐냐면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니까 얘는 IX 더하기 IY. 그래서 우리가 G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XY 평면상에 놓인 플레인 레미나를 그 플레인에 대한 수직한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해주면, 그놈은 그 수평축, XY 평면상에 나온 두 수직한 축, X에 대한 관성 모멘트하고 Y에 대한 관성 모멘트의 합으로 나타내준다. 이게 우리가 평면판에 대한 수직축 정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이제 수직축 정리를 perpendicular axis theorem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평면판에 XY 평면상에 놓인 평면판의 수직한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평면상에 놓인 두 수직한 축, X축하고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의 합과 같다고 하는 것이 수직축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직축 정리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거라고 믿고, 그럼 그걸 실제 상황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원판이 있어요. 질량이 m이고 반지름이 라지 r인 원판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 원판의 중심을 센트럴 매스, 질량 중심을 통과하면서 원판의 수직한 축이 Z축이죠. 이 Z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얼마였었죠? 원판의 중심을 지나고 판의 수직한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r 제곱이라는 걸 배웠죠. 그래서 그게 이제 2분의 1 mr 제곱이에요. 그러면 X축으로 돌렸을 때의 관성 모멘트는 얼마고 Y축으로 돌렸을 때의 관성 모멘트는 얼마일까요? 그거를 계산을 하려면 수직축 정리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IZ는 IX 플러스 Z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더하기 Y축으로 돌렸을 때의 관성 모멘트의 합과 같은데, 이 원판인 경우는 X축으로 돌리나 Y축으로 돌리나 두 개가 같겠죠. 그래서 IX나 IY나 같습니다. 기하학적인 대칭 때문에. 그래서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주면 Z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의 딱 절반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4분의 1 mr제곱. 나머지 절반은 누가 가져가냐 하면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가 가져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직축 정리를 이용해서 원판의 G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알고 있으면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X축으로 돌렸을 때하고 Y축으로 돌렸을 때의 관성 모멘트는 이렇게 수직축 정리를 이용하면 된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그 평행축 정리라고 하는 건데, 요 놈은 이제 지금 XY 평면상에 놓여 있는 강체를 Z축으로 내가 돌렸을 때 Z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sum over I, mi, ri 스퀘어 혹은 sum over I, mi의 ri 제곱이 xi 제곱 더하기 yi 제곱. 그래서 이거로부터 우리가 평행축 정리를 얻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제가 이 강체의 질량 중심과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좌표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나타내줄 수가 있어요. Center of Mass는 강체의 어딘가에 놓여 있고, 그 다음에 그 Z축 원점에서부터 질량 중심까지의 거리를 RCM, 그 다음에 질량 중심에서부터 i번째 입자까지의 거리 위치 벡터를 RI 바라고 하면 RI 벡터는 RCM 더하기 RI 바가 됩니다. 이걸 성분으로 나타내주면 XI는 XCM 더하기 XI 바, YI는 YCM 더하기 YI 바,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내가 그래서 이게 바라고 쓴 것, 질량중심 좌표계의 특징은 뭐죠? 질량중심 좌표계의 특징은 질량중심에서 봤을 때 i번째 입자의 질량 곱하기 i번째 입자까지의 위치 벡터 mi, ri 바를 다 곱해서 모든 점입자에 대해서 다 썸을 해주면 그게 0이 되는 게 Center of Mass의 정의라고 했죠. 질량중심에 대해서는 mi, ri 바를 해주면 그게 다 0이다. 그런 조건을 만족하는 지점이 바로 Center of Mass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ri 바는 항상 이러한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러면 내가 Center of Mass를 관통하면서 Z축에 평행한 축을 하나 그려볼게. Center of Mass를 관통하면서 그 G축에 평행한 축을 제가 이게 빨간 축이라고 하면, 이 빨간 축과 그 Z축 사이의 거리를 그리고 내가 L이라고 둘게요. L. 그럼 이 L은 뭐하고 같은가요? L은 바로 RCM의 크기입니다. RCM의 크기. 제가 RCM의 크기라고 쓰는 거 대신에 L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L의 제곱은 뭐냐면 RCM의 제곱이 되고, RCM의 제곱은 지금 얘가 XY 평면상에 강체가 놓여 있으니까 XCM의 제곱 더하기 YCM의 제곱이 됩니다. 그게 L 제곱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내가 이제 XI의 제곱 더하기 YI의 제곱을 질량 중심의 좌표하고 질량 중심에 대한 상대 좌표로 나타내주면 어떻게 되죠? XI의 제곱 더하기 YI의 제곱은 XCM 더하기 XI 바의 제곱 더하기 YCM 더하기 YI 바의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제 전개를 해주면 얘는 XCM 제곱 더하기 YCM의 제곱 더하기 XI 바의 제곱 더하기 YI 바의 제곱 더하기 2 times XCM times XI 바 더하기
ycm times 곱하기 yi 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xi 바 yi 바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게 이제 여기 썸메이션 안으로 다 이놈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썸메이션에 들어가는 놈이 mi xi 바, mi yi 바 이런 크로스 텀을 보면 mi xi 바 하고 mi yi 바는 그 by definition 정의에 의해서 이놈은 0이 되죠. 그게 질량 중심의 위치니까. 그래서 mi xi 바 곱하기 mi xi 바나 mi yi 바를 다 썸메이션을 해주면 모든 입자에 대해 다 썸을 해주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 마지막 항은 기여를 안 합니다. 다 0이야 그냥. 이해하셨나요? 그럼 0이 아닌 놈은 요 두 처음 4개 항인데 그래서 우리가 Z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sum over i, mi, xi 바 스퀘어 플러스 yi 바 스퀘어 더하기 sum over i, mi, xcm 스퀘어 플러스 ycm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빨간 거의 의미는 뭔가요? 그러니까 mi 곱하기 모든 질량 곱하기 xi 바의 제곱 더하기 yi 바의 제곱은 뭐냐면 이 질량 중심을 통과하면서 이 강체면의 수직한 축, 이 빨간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면 이게 됩니다. 요 빨간 썸메이션, 그 빨간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면 그게 되는데 그놈이 바로 질량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질량 중심을 지나는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주면 그게 sum over i, mi, xi 바 스퀘어 플러스 yi 바 스퀘어. 이게 질량 중심을 관통하는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고 두 번째는 xcm 더하기 ycm의 제곱은 l의 제곱이죠. 그리고 모든 질량을 다, 그러니까 썸메이션은 질량만 썸을 해주면 돼요. 그게 이 강체의 토탈 매스에 해당되고, 그래서 두 번째 항은 뭐냐면 강체의 토탈 매스 곱하기 그 빨간 축하고 Z축 사이의 거리, L제곱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Z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질량 중심을 통과하고 Z축의 나란한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그게 ICM의 제곱이고, 그리고 두 축 사이의 거리의 제곱 곱하기 이 강체의 토탈 매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행축 정리라고 합니다. 이걸 우리가 parallel axis theorem 그래가지고 평행축 정리는 뭐냐면 임의 Z축에 대한 강체의 관성 모멘트는 이 질량 중심을 지나고 Z축의 평행한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 그게 이제 ICM이라고 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강체의 질량 곱하기 두 축 사이의 거리의 제곱을 해준 게 그 평행축 정리입니다. 두 축 사이 거리의 제곱, 이게 이제 거리의 제곱 이렇게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거리 L의 제가 여기다 그냥 직접 쓸게요. 이거는 지금 제가 안 쓰고 거리 L의 제곱임을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거리 L의 제곱이에요. ml 제곱. 그래서 이게 이제 강체의 평행축 정리인데 강체의 평행축 정리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Z축,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는 IZ는 ICM 더하기 ml 제곱.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체의 평행축 정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강체의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이 반지름이 R이고 질량이 M인 강체가 원판이 있어요. 원판. 두께는 무시하는. 근데 지금 원통, 두께도 괜찮아요. 이거 원통이 돼도 된다고 그랬죠? 속이 꽉 찬 원통 혹은 반지름이 R인 원판. 원판에 대해서 그 회전축을 갖다가 원판의 끝에다가 이렇게 놨어. 원통을 생각해도 돼. 원통의 끝에다 놨을 때 이 축을 중심으로 얘를 이렇게 싹 돌리면 그때 관성 모멘트가 얼마냐? 이걸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죠?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원통의 중심을 지나고 center of mass를 지나고 지금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축의 평행 나란한 축이 바로 이 점선축입니다. 점선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r 제곱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원판 또는 원통의
질량이 m이고 반지름이 r인 원판 또는 원통의 관성 모멘트가 중심축 센터 오브 매스를 지나는 축의 관성 모멘트가 2분의 1 mr 제곱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다음에 두 축 사이의 거리가 r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이 축, 이 그 원통의 끝을 축으로 잡아서 원통을 돌릴 때의 관성 모멘트는 I는 ICM 더하기 어떻게 된다고? MR 스퀘어가 되면 되겠죠. ICM 더하기 MR 스퀘어. 이게 바로 우리가 평행축 정리를 이용한 강체의 관성 모멘트입니다. 그러니까 ICM은 2분의 1 MR 제곱이고 MR 제곱을 더해주니까 이 경우는 2분의 3 MR 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반지름이 A이고 높이가 B인 원통이 있어요. 원통의 관성 모멘트를 X축으로 돌렸을 때의 관성 모멘트 혹은 Y축으로 돌렸을 때의 관성 모멘트는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칭성에 의해서 X축으로 돌리나 Y축으로 돌리나 이 원통의 관성 모멘트는 같을 겁니다. 그죠? 대칭, 그 시메트리에 의해서 IX나 IY는 같을 거예요. 그리고 이 원통의 질량은 밀도 곱하기 최적이니까 원통의 최적은 단면적 곱하기 높이니까 파이 A 제곱 곱하기 B. 그게 이제 원통의 최적이 되겠죠. 그래서 밀도가 일정하면 로 타임스 최적이 원통의 질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나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나 똑같은데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해볼게요. 이 Y축에 대한 이 원통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하려면 이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이걸 갖다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조금 전에 배웠던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제가 이 원통을 만드는데 그래서 원통에서부터 Z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이 원판을 하나 만들 질량이 미소 질량 매스 엘리먼트가 DM인 미소 질량과 두께가 Dg인 원판을 만들어 가지고 요 원판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하고 그놈을 갖다가 다 Y에 대해서 그놈을 갖다가 이제 이 원판을 갖다가 다 적분을 해주면 돼. 다 더해주면 되죠. 그런 원판을 다 더해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이 문제풀이 전략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 DM에 대한 Y축에 대한 DM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하려면 이제 DIY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DIY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먼저 이제 이놈을 계산을 하려면 DIY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DM이라고 하는 거는 이 원판의 질량 요소는 밀도 곱하기 최적이죠. 밀도 곱하기 최적이니까 rho times dV가 되고 그럼 dV는 어떻게 되죠? dV는 단면적 곱하기 높이. dV는 파이 A 제곱 곱하기 dg. 파이 A 제곱 dg. 뭐 이렇게 되겠네요. 파이 A 제곱 dg가 되고 DIY를 계산해 주면 그러면 이제 이 Y축에 대한 이 원판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해 주려면 내가 직접 계산하지는 못하니까 평행축 정리를 써주면 이 Y축에 나란하면서 이 원판의 중심을 지나는 축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 평행축 정리를 써야 되는데 Y축에 평행하면서 원판의 중심을 관통하는 축이 바로 이 점선축입니다. 빨간색 점선축. 빨간색 점선축을 중심으로 한 이 원판의 DM의 관성 모멘트, 질량이 DM인 원판의 관성 모멘트는 얼마라고 했죠? 바로 조금 전 시간에 했던 게 2분의 1 MR 제곱이 아닙니다. 4분의 1, 이거는 Z축으로 통과하면 2분의 1, 이 G축으로 중심을 지나면서 원판의 수직한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2분의 1 M A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이 빨간 그 축을 중심으로 하는 건 4분의 1 MA 제곱. 이때 M은 질량은 DM이니까 4분의 1 DMA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두 축 사이의 거리가 Z가 되니까 평행축 정리를 써주면 이 원판의 질량 DM 곱하기 Z의 제곱을 써주면 그게 바로 평행축 정리를 써준 겁니다. 그게 바로 Y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해준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럼 얘는 이제 DM은 공통인수니까 공통인수를 바깥으로 빼주면 4분의 1 A제곱 더하기 Z의 제곱에 DM은 rho pi A제곱 DG 이렇게 되겠고, 이제 얘를 갖다가 DIY를 이제 전체를 적분을 해준다는 얘기는 DG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잖아요. DG는 얘가 마이너스 2분의 B에서부터 2분의 B까지 적분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rho pi A제곱은 constant, 그 다음에 4분의 1 A제곱 더하기 Z제곱을 DG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되는데, 적분 범위는 마이너스 2분의 B 이 지점에서부터 플러스 2분의 B까지 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적분해주는 건 쉽죠? 적분을 해주면 rho pi A제곱에 4분의 1 A제곱 B 더하기 12분의 1 B의 3승 이렇게 나오죠? 근데 rho는 우리가 원통의 질량으로 나타내주면 파이 A 제곱 B분의 스몰 m이니까 rho 대신에 그걸 대입해주면 그 Y축 혹은 X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는 m 곱하기 4분의 1 A제곱 더하기 12분의 1 B제곱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지름이 B고 높이가 B인 원통의 관성 모멘트를 Y축으로 돌렸을 때 혹은 X축으로 돌렸을 때 관성 모멘트를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평행축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면 쉽게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평행축 정리가 아니고 직접 적분을 해서 Y나 X축에 대한 적분을 해서 계산을 해줘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 거는 강체를 여러 개를 묶어 놓으면 강체를 묶어 놓으면 복합적인 강체 시스템의 관성 모멘트는 각각의 강체의 관성 모멘트를 다 더해주면 돼요. 그게 바로 composite body라고 해서 복합적인 강체의 관성 모멘트는 각각의 강체의 관성 모멘트를 다 단순하게 더해주면 됩니다. 그거의 가장 심플한 예로 이 길이가 L이고 질량이 M인 스몰 M인 가느다란 막대의 끝에 질량이 라지 M이고 반지름이 라지 R인 9를 붙여놨어요. 9를 붙여놔서 마치 궤종시계의 시계추처럼 만들어 놓고 그걸 막대의 한쪽 끝에서 이렇게 돌렸을 때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라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막대의 한쪽 끝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이 강체 시스템의 관성 모멘트는 이 막대의 관성 모멘트 더하기 9의 관성 모멘트를 더해주면 돼요. 근데 이때 이 축을 중심으로 한 관성 모멘트는 막대의 한쪽 끝에 대한 관성 모멘트 더하기 9의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하고 평행축 정리는 누구한테 써야 되냐면 이 9의 관성 모멘트를 계산할 때 평행축 정리를 쓰면 되겠죠. 9가 여기에 있고 이 9의 중심을 관통하는 관성 모멘트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 값이 얼마라고 했죠? 5분의 2 mr제곱. 그러면 이 축을 중심으로 지금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막대 한쪽 이 축을 중심으로 관성 모멘트를 계산하라고 하니까 이때는 9의 중심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구하고 이 두 축 사이의 거리의 제곱 곱하기 9의 질량을 해준 게 평행축 정리를 쓴 거죠. 그러니까 토탈 이 시스템의 관성 모멘트는 막대의 질량이 스몰 m이고 길이가 L인 막대의 한쪽 끝을 중심으로 회전시켰을 때 막대의 관성 모멘트가 얼마라고 했죠? 3분의 1 ml제곱이라고 했나요? 그럼 3분의 1 ml제곱 더하기 5분의 2 mr제곱 이 이제 9의 중심을 관통하는 관성 모멘트가 되고, 그다음 평행축 정리는 얘를 쓰라고 했죠? 그럼 얘는 뭐냐 하면 m 곱하기 두 축 사이의 거리가 large L 더하기 small r, 그래서 large M times L 더하기 small r의 제곱 이렇게 해서 이 강체의 복합적인 강체의 한쪽 끝에 이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관성 모멘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길 바라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피지컬 펜줄럼이라고 하는 물리 진자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